전국을 순회 중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충청 지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고 정세균 후보는 이낙연 후보와의 단일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권에선 지난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DJ 직계인 장성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 합류했습니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며 처리 강행 의지를 밝힌 반면 야당은 권력형 비리 의혹을 막기 위한 재갈 물리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기간을 변경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장기보유 공제는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기간이 적용되도록 해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함께 연일 거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여권 대선 주자들 간의 공방과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약 경쟁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을 순회 중인 이재명 후보는 오늘 충청 지역을 찾아 균형 발전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쉽다며 당시 관료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낙연,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낙연 캠프 측은 이재명 SNS 봉사팀 운영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힌 민주당 선관위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정세균 캠프는 이낙연 후보와의 단일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 순회 마지막 일정으로 충청권과 대전을 차례로 찾아 중부권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이 후보는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의 균형 발전 정책이 지방 배려 차원이었다면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한 균형 발전이 돼야 한다며 강력한 추진력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현 정부의 잘한 점과 못한 점을 묻는 질문에는 남북관계나 방역 등에서 전체적으로 잘한 것 같다면서도 부동산 문제는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고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고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했다며 이를 집행하지 못한 당시 직업관료와 부처 책임자들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캠프는 이재명 SNS 봉사팀 운영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 진모 씨와 관련해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민주당 선관위의 결정에 반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균형을 심각하게 잃어버린 졸속 결정이라며 진 씨의 지위가 법적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선거 개입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진 씨는 최근 이재명 SNS 봉사팀이라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이낙연 전 대표를 비방하는 자료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낙연 캠프는 진 씨와 이재명 지사의 연관성을 밝히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캠프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멘토이자 부산 경남 지역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송기인 신부를 공동후원 회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후보 측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낙연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단일화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세균 캠프 정무조정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내부 조사 결과 야권 윤석열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후보가 접전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권의 빅3 삼국지는 이제 시작됐다며 검증이 진행될수록 정 후보의 경쟁력이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당 밖에 있던 대선 주자들이 국민의힘에 속속 합류하면서 야권의 대선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당한 데 이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적자라고 불리는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도 합류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모레 온라인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준비 상황을 상징하는 배터리 충전 그림칸이 오늘 모두 채워졌습니다. 입당 시기를 저울질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전격 입당한 데 이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관 출신으로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혀온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까지 국민의힘에 합류했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정식 상견례를 한 윤석열 전 총장은 당과 함께 정권 교체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고,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또 다양한 이 국민들과 함께 확실하게 해낼 수 있도록 당과 또 국민 여러분께 모든 걸 바치고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장성빈 이사장은 입당 환영식에서 분열의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민 대통합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앞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민주주의와 혁신 미래를 위한 국민 대통합형 정권 교체를 반드시 국민의힘에서 이루어서 당박 주자 중 가장 먼저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오는 4일 온라인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 가운데 앞서 오늘은 여의도에 마련한 대선 캠프를 공개했습니다. 기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는 어제 제주도지사직을 사퇴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부산, 울산, 경남 민심 투어에 나섭니다. 홍준표 의원은 광복절을 전후해 전국 순회 일정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15일 1차 컷오프를 앞두고 대선 예비후보들의 검증 공방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내 검증단을 꾸려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검증단장에는 김진태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기본소득은 경제성장 정책이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밀어준다는 공정성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임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청년에겐 한 해 200만 원을, 전 국민에겐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이 곧 성장정책이라고 밝혔는데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이 쏟아지면서 기본소득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성장정책이 결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도전할 때 경제 성장이 일어난다며 기본소득 정책은 일종의 변형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책 논쟁은 언제든 환영한다면서도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이야기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은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경제정책인 동시에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라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밀어준다는 공정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정리한 당 핵심 공약에 생활기본소득 보장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지도부가 편파적으로 경선을 관리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이에 대해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당 대표는 선수의 라커룸에 들어간 적이 없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마치 당 대표가 특정 후보의 공약을 당의 어떤 대표 공약으로 이렇게 정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처럼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 88%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과 달리 전 도민 지급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한 당내 대선 주자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선별 지원을 결정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고, 정세균 전 총리는 이재명 지사가 국정 경험이 없어서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8월 국회에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가짜뉴스 근절, 언론 재갈 물리기 공방을 주고받으며 언론중재법 처리와 저지로 맞붙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의 부정식품 발언 논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 공방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부정식품 인터뷰가 당시에는 기사화되지 않았다가 전문을 담은 영상으로 인해 뒤늦게 알려졌다며 이는 언론의 권력 행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이 유력 대선 후보의 중요한 발언을 지면에서 은폐하는 것은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잘못입니다. 이런 것이 저는 가짜 뉴스이고 오보고 언론이 권력으로서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근절하고 언론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악의적 보도를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이 8월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앞으로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진통은 불가피한 상황.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목적이 정권 말 권력형 비리 의혹이 보도되지 않도록 원천 봉쇄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문체위 소위를 통과시킨 과정을 보면 독재 정권이 연상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부분의 언론, 시민단체의 우려와 반대,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문체부조차도 우려하고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군사작전하듯 법안 처리를 했습니다. 독재 정권이 캄캄한 밀실에서 하던 못된 짓 하던 그 모습 그대로.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 저지에 나선 KBS 노조의 릴레이 시위 현장도 방문해 힘을 실었습니다. KBS 노조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재기능을 막고 대선 국면에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문체위원장을 야당에 넘기는 오는 25일 이전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여야 공방으로 문체위 전체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만약 현재 다주택자라면 내년까지 한 채를 뺀 나머지 주택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1주택자가 되면 한 채는 보유 기간이나 거주 기간을 감안해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계산해 양도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 기간을 따져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다주택자로 있었던 기간의 보유 거주 기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종부세 관련해서 의견 정하면서 동시에 1가구 1주택 양도세를 손보는 것까지 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정부 측과 협의를 어느 정도 해왔고, 지금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됐다면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계산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러한 장기 보유 공제는 최소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이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주택자가 되고 3년 안에 남은 1주택을 매각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못 받는 겁니다. 양도 차익 규모에 따라 공제율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양도 차익과 상관없이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양도세를 40% 공제받았는데 금액대별로 공제율이 조정됩니다. 15억 원 초과일 경우 10%로 최대 30%포인트 낮아집니다. 다만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공제율 40%가 유지됩니다. 실거주자의 혜택은 그대로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보유기간별 공제 혜택 축소는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2023년 이후 다주택자들의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해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게 양도세 중과세율 자체를 낮춰야 하는데 양도세 규제를 더하면 주택 처분 의향을 아예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취소를 요구한 데 대해서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송영길 대표는 한미 군사훈련은 적대적 성격이 아닌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서른 의원 등 일부 인사들은 남북, 북미 간의 새로운 변곡점을 만들기 위해 훈련을 연기해야 한다고 밝혀 이견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보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하며 한미 군사훈련은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내일 전체 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최근 북한 동향에 대해서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정보위는 최근 남북 정상 간의 친서 교환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등에 대해서 박지원 국정원장의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보위는 또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 등에 대해서도 상황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 등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또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한 여야 합의안과 관련한 당내 의견 수렴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앞서 정청래 의원은 소속 의원들에게 여야 합의안 제고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공개 제안하는 친전을 보냈고 20여 명의 의원들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내일 김경수 경남지사 공백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어려워진 경남 지역의 민생을 챙기기 위해 경남 창원을 찾습니다. 이 대표는 오전에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경남도정 지원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경남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국민의힘은 도지사가 없는 상황에도 진해신항 건설 등 도내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지난주 국민의힘에 이제 깜짝 입당을 이제 했는데 당시 뭐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이제 많이 빠져 있어서 이게 이제 지도부 패싱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일고 있네요. 네, 이준석 대표는 당시에 이제 전남 순회 일정 중이었고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휴가 중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는 했지만 의도가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도부 없이 입당식을 한 셈이 됐습니다. 윤 전 총장이 입당 발표 3시간 전에 갑자기 당사 방문을 알렸는데요. 이 국민의힘 공보실에서 지도부와 협의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더 가중됐었습니다. 윤 전 총장 입당 소식을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전날 현장에서 이동 중이던 버스에서 받고 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면서 패싱 이야기는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그 배경에는 지난달 이 대표와 윤 전 총장이 치맥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늘 그러니까 8월 2일에 입당하자고 합의를 했는데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양측이 유출 경로를 놓고 얼굴을 붉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때문에 윤 전 총장이 단독적으로 그리고 갑자기 입당을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당 대표와 이제 사전에 입당하기로 이제 합의는 돼 있는 상황인데 다시 그 상황이 바뀌어서 좀 입당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그 대표와 다시 그 일정 협의가 없이 입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전례가 이제 별로 이제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 이준석 대표가 좀 그 불쾌했다는 아쉬움을 좀 표출을 했죠. 네, 그 입당 당일에는 이제 윤 총장에 대해서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오늘 있었던 첫 상견례 입당 이후 첫 상견례에서도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근데 입당식 이 상견례 직전에 있었던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불쾌감을 그대로 드러냈는데요. 전체적으로 윤 전 총장의 입당, 이런 전격 입당 수순에 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 겁니다. 지도부의 발언 들어보시죠. 중간에 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서 이제 일정을 급하게 변경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했더라도 저는 다시 상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형식이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사전에 뭐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었지만 갑작스럽게 전격 입당을 하는 바람에 조금 이상한 모습이 연출되긴 했는데요. 네, 강 기자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윤석열 후보와 당 지도부가 이제 상견례를 했는데 현재 근데 그 당내의 후보 검증단을 두고도 이게 뭐 리스크 관리냐 또 견제 장치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이 관계 향후 어떻게 그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상견례는 꽤
한 분위기였지만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역할로는 윤 전 총장의 당내 파이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석열계가 당내 최대 개파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미 국민의힘 현역 의원 40명에 이어서 원외 당협위원장 72명도 윤 전 총장의 입당 촉구 성명을 냈는데요. 사실상 지지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반면 당대표실 산하에 설치하는 후보 검증단이 윤 전 총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표와 윤 전 총장 사이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현재 상황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기구를 그것도 당대표실 산하에 꾸리는데 견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자체 검증기구를 꾸려서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겠다, 불필요한 오해는 사지 않겠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정치권에선 윤 전 총장과 이 대표 사이의 첫 엇박자로 인한 긴장이 조기에 수습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내부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또 윤 전 총장의 새 확대로 개파 갈등의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올림픽 그 양궁 첫 3관왕을 달성한 안산 선수에 대한 온라인 학대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대변인이 낸 입장이 여성 혐오 논란을 지금 빚고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이 자신의 SNS에 이제 이번 논란의 핵심은 남성 혐오 용어를 사용한 게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인데요. 네. 양 대변인은 양 선수가 남성 혐오 단어로 지목된 여러 용어를 사용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실제했던 갈등으로 변했다. 그리고 이를 여성 전체에 대한 공격이나 이제 여성 혐오를 치환하는 것은 급진적인 여성주의자들이 재미를 보았던 이 성역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안산 선수가 짧은 머리를 한 게 논란의 이유가 아니라는 지적이었지만 남성 혐오 용어를 써 논란을 자초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어 논란은 더 커지는 중입니다. 정의당 장혜의원은 바로 남혐 단어를 쓴다면 이런 식의 공격도 괜찮다는 뉘앙스가 풍긴다면서 사건에 대한 인식이 아주 우려스럽다고 비판을 했고요. 이어 정의당은 이 대표를 향해 양 대변인에 대한 징계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저희가 그 양 대변인과 이제 연결을 해서 직접 입장을 한번 이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준석 대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입장을 낸 게 있나요? 네, 이 대표는 이제 정치권이 개입해서 이게 잘잘못을 따지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 대표는 원론적 차원에서는 대한민국 모든 선수들을 응원하지만 정치권이 스포츠에 개입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을 한 건데요. 네. 양 대변인의 SNS 발언은 논평이 아니었던 만큼 본인 의견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고요. 또 정의당을 향해선 젠더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 양 대변인 발언에 여성 혐오 관점의 발언이 없어서 문제가 없다고 두둔을 하면서 논란은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 발언 직접 듣고 네. 오시죠. 인데요. 양준호 대변인이 만약에 여성 혐오를 하는 그런 개념을 조금이라도 본인이 썼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부적절한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제가 징계하겠습니다. 그런데 양준호 대변인은 여성 혐오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도 국민의힘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고요? 네, 정의당에서 민주당 대권 주자들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 논란이 더 확산되고 있는데요. 먼저 민주당 이낙연 후보는 어제 안 선수를 향한 성차별적 공격과 터무니없는 괴롭힘을 비판해야 할 공당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렸다고 지적했고 이재명 캠프의 권지웅 부대변인 역시 안산 선수에 대한 온라인 폭력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으로 읽힐 만한 부분이 있다면서 안타깝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캠프 장경태 대변인도 원인 제공이 안 선수에게 있다고 다시금 불을 지폈다면서 특정 온라인 게시판 주장에 동의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번 논란이 국민의힘에 어느 정도 그 여파가 갈까요? 네, 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에 국민의힘에 대한 20대 여성 지지율이 1%가 나와서 정치권이 좀 술렁였는데요. 이번 일로 2030 여성 지지도가 이제 하락세를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글로벌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18세에서 29살의 여성 중 국민의힘 지지도가 1%가 나왔는데 민주당과 비교해도 꽤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반면 20대 남성의 국민의힘 지지도 44.9%로 전 성별과 연령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는데요. 국민의힘에 대한 20대
성별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같은 기관이 조사한 지난 2월 실시한 조사를 비교해봐도요. 20대 여성 국민의힘 지지도가 6.4%였습니다. 그것과 비교해도 7월에 6분의 1로 줄어든 수치인데요. 네. 이때 결과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체제가 들어서면서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이런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이번 일 또한 상당 부분 반영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표본수가 적어서 나타난 착시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지만요. 이번 지난달 여론 결과가 실제를 반영하지 않는 수치더라도 이런 갈등 대결 구도가 계속된다면 대선을 앞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 18세에서 29세 여성 지지율이 일단 1%.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향후 추이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슈 분석에서는 윤석열 후보 깜짝 입당 후에 이준석, 윤석열 기싸움 그리고 여성 혐오 옹호 논란 중인 국민의힘 상황을 분석해봤습니다. 강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2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이심 송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밀어주고 있다는 이른바 이심 송심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난달 말 정리한 대선 핵심 공약에 생활기본소득이 포함되면서 당 지도부의 경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인데요. 친문 핵심의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도부가 편파적으로 경선을 관리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최 전 수석은 자신의 SNS에 민주연구원 대선정책기획안에 생활기본소득이 들어있는데 이는 오얏나무 아래서 가끔 매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기본소득은 특정 후보의 대표 공약인 만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고요. 이낙연 후보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은 지도부와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은 늘 공정하고 어떠한 의혹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심 송심 논란이 격화되자 당 지도부 정면 반박하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송영길 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당대표로서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하겠습니다. 어떠한 유불리에 따라 당 지도부에 대해서 서운함을 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와 우리 최고위원, 우리 당 지도부는 공정하게 원팀 정신으로 민주당 경선을 이끌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캠프 측은 말을 아낀 채 논란의 확산을 경계했습니다. 이 지사는 후보 간의 정책 경쟁이 벌어지면 당은 뒤로 빠지는 게 맞다며 또다시 불거진 이심 송심 논란에 거리를 뒀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간의 뜨거운 경쟁으로 연일 다양한 논란들이 점화되고 있습니다. 공정 경쟁을 다짐했던 원팀 협약식에도 불구하고 후보들 간의 감정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모습인데요. 캠프 간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지금 민주당의 원팀은 가능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 부정식품 논란입니다. 지난 금요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정식품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부정식품 발언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나친 규제보다 선택의 자유를 줘야 한다며 밀턴 프리드먼의 책 선택할 자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윤 전 총장,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보다도 아래로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여당에선 망언제족이라면서 집중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영화 설국열차에서 꼬리칸에 배급된 단백질 양갱이 용인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불량식품을 선택하지 않는 것처럼 불량 검찰총장 출신의 불량 대선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권의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 기본권이 빈부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윤 전 총장이 강조하는 공정이냐라고 되물었고요.
정세균 전 총리도 불량 후보다운 불량 인식에 경악한다며 가난한 국민이 불량식품을 먹고 살지 않도록 돌보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 전 총장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은 국민의힘에서도 나왔습니다. 야권의 대권주자 유승민 전 의원은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사 먹을 수 있도록 규제를 하지 말자는 식의 사고라면 건강, 안전, 환경에 관한 규제들은 모두 없어져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부정식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윤 전 총장 조금 어이없는 이야기라면서 반박했는데요.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지 않는 거라면 좀 기준을 너무 높이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또 거기에다 형사처벌까지 나가는 것은 그거는 좀 검찰권의 그 과도한 그 좀 남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평소에 가졌다. 윤 전 총장 주 120시간 근무로 논란에 빚은 지 약 10여일 만에 또다시 부정식품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게 됐습니다. 정치인 윤석열의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악재에 직면한 윤 전 총장. 그의 다음 스텝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제1야당 대권 주자로 변신한 윤석열 후보. 오늘 당과의 밀착 스킨십 행보로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쿄올림픽에서 양궁 3관왕을 쏜 안산 선수 관련 페미니즘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번졌는데요. 해당 논평을 쓴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이자 신입 당원인 윤석열 후보가 오늘 국회를 순회하면서 신고식을 치렀는데요. 그 깜짝 입당 시에 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이제 입당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이제 미묘한 기류가 이제 감지가 됐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후보 입당에 따른 실제 당 분위기 현재 어떻습니까? 당의 분위기는 굉장히 화기애애합니다. 당대표도 싱글벙글이시고요. 사실 당의 겹경사가 겹쳤죠. 장성민 이사장께서도 당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헌신하시겠다고 저희 당의 입당 원서도 쓰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뭐 이런 중간 과정의 사소한 문제이지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여수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그때 그 당시의 현장에서 미묘한 기류, 말씀하신 미묘한 기류가 없었다고는 제가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말 과정을 거치고 오늘 환영식을 거치면서 그러한 사소한 문제 정도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넘어왔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준석 대표께서는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목적 지향적인 분이세요. 그 이준석 대표의 최근 목표는 이 8월 말 안에 주요 대선 후보들, 야권 후보들을 경선 버스에 태우는 것이 목표였고 그러한 목표가 지금 달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문제 정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화기애애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윤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 버스에 올라탄 가운데 당에서 대표실 사다 후보 검증단 구성에 착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각종 의혹에 휩싸인 윤 후보 검증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윤 후보에 대해 이 대표의 견제가 숨어 있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전혀 아니고요. 사실 뭐 견제를 한다고 해도 견제가 될 수 있는 후보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으신 분이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당 지도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그 공정한 경선 관리이고 이 경선의 흥행에 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거든요. 민주당 경선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경선 과정, 그 경선이 치열하면 치열해질수록 네거티브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네거티브가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에서 벗어난 부당한 네거티브는 저희가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부득불 이 후보 검증단의 구성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대선이 실제로 기간에 들어갔을 때에도 우리 후보에게 가해지는 최종 후보에게 가해지는 그런 뭐 부당한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직이 반드시 필수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나온 조직입니다. 그러한 의심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질문은 양준호 대변인과 이제 직접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양궁 3관왕 안산 선수를 둘러싼 페미니즘 논란 핵심이 남성 혐오 용어 사용에 있다는 그 양 대변인 논평에 정치권과 여의도가 이제 주말 동안 술렁이었는데, 양 대변인의 이제 개인 SNS에 이제 올린 글이긴 하지만 대변인 그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다. 그래서 뭐 타당에서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징계 요구까지 하고 있는데 그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의 공식 논평이 아니라 제 개인 SNS 공간에 쓴 제 개인 의견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제가 지금 정치권에 들어온 지가 3주가 같이 나서 4주 차입니다. 그래도 제 말에 어떤 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 정도는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목을 내놓고 지금 저도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여성 혐오적 사상을 가지고 있거나 그것을 발언했거나 혹은 이 사건의 책임이 안산 선수에게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면은 제가 그에 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근데 전혀 그러한 내용이 없었거든요. 제가 얘기한 그 핵심은 이 남녀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 이슈에 대해서 초기에 어떻게 정치권이 반응을 했습니까? 머리가 짧기 때문에 쇼컷을 했기 때문에 금메달을 반환하라, 뭐 비이성적인 공격들이 있다, 외신이 조롱하고 있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가져왔는데, 이러한 프레임, 이 남녀 갈등을 단순화시키고 맥락을 다 잘라내고 희화화시키는 이러한 접근 방식 자체는 남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했던 것이고요. 이것이 굉장히 악의적으로 어떻게 조금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되는 상황, 이분들은 지금 남녀 갈등, 이 심각한 갈등을 진정시킬 의사가 있는 건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랄까요, 맥락을 전혀 비틀어서 정치적 공격, 남녀 갈등을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접근법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요지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프레임을 떠나서요, 이분들은 지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남녀 갈등이 심화돼 왔던 그러한 맥락에 있는 정확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갈등을 희화화시키고 단순화시켜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정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1, 2위 주자인 이재명, 이낙연 후보인데요. 지역 표심 잡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동선은 달랐지만 양측의 충돌은 계속된 가운데 이재명 표 기본소득 공약을 둘러싼 공방전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국민의힘 그 양준호 대변인의 입장 같이 이제 들어보셨는데, 양궁 3관왕 안산 선수와 관련한 그 남혐 용어를 쓴 탓이다라는 그 양 대변인의 개인 SNS에 이제 그런 자신의 그 입장,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 안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양궁 역사상 첫 3관왕을 이룬 그런 쾌거를 이루고 난 직후에 이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인터넷상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런 뭐 이성을 잃은 황당한 행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일단락되나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치권 정치권에서 가지고 나왔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사실 그 국민의힘 양준호 대변인께서는 남성 혐오를
사용했다라고 주장하시면서 사실상 안산 선수를 공격하다시피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배지를 달았습니다. 입당 이후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전망을 한번 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굉장히 급해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철학적 그리고 정치적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한 큰 논란을 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120시간 논란이라든지 대구 밀란 논란 그리고 세금 논란 그리고 이번에는 또 부정 음식 그리고 이한열 열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지기가 조금 과도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캠프의 정치적 해석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연 확장을 외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극우 프레임에 휘말리기 십상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급하게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결국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은 윤석열 본인이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본인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초에 예상을 했지만 급하게 이렇게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시니까 이재명 캠프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오늘 전국 순회 일정을 이제 마무리했잖아요. 첫 번째 이제 그 대구를 시작으로 마지막 이제 대전을 찍었는데 전국 순회를 통한 전국 바닥 민심 어땠습니까? 예, 그 이재명 지사가 일단은 대구를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에 가서 바닥 민심을 훑었는데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고향을 방문해서 초심을 한번 다져보자라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청년 노동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의 아픔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후보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대구와 경북을 방문하면서 그리고 전태일 열사의 본가까지 방문하면서 그 노동의 가치를 한 번 더 일깨워줬다. 그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 지역 민심은 결국에는 균형 발전에서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딜 가나 우리 대구를 발전을 위해서 울산, 창원, 부산 그리고 전주, 대전까지 가면서 우리를 어떻게 발전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지방 분권이라든지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많은 대안들을 얘기해주면서 언론 인터뷰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그만큼 우리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민심을 우리 이재명 후보가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적절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낙연 후보 기세도 참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제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3강 구도로 재편되는 조짐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 캠프 측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죠. 그래서 사실 한때는 40%대에 가까운 지지율을 받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부 복원될 것이다, 이런 거 된 것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견고하게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0일에 MBN 매일경제에서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34.7%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20.8%를 얻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전주와 비교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는 올라갔고 또 이낙연 후보는 조금 소폭 하향했던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강 체제가 흔들리고 3강 구도로 가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우리 민주당 지지를 해주시는 분들도 이길 사람, 본선 경쟁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판단을 하고 투표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민주당이 이제 그 본 경선에서 이제 원팀 협약식도 갖고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제 외쳤지만 현재 이제 분위기를 봐서는 뭐 지지율 1, 2위 간의 다툼은 뭐 늘 양상이 그렇습니다만 현재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의 난타전도 참 그 치열한 양상인데요. 특히 이제 공약 이행률 그리고 야당의 이제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요 사안에 대해서 많은 그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 원팀이라고 외치고 나서 사실 많은 네거티브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은 주장해 주시는데요. 사실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책 검증은 누구보다 강력하게 해야 된다.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6명의 후보가 다 함께 이제
머리를 맞싸매고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입장에서 강하게 나가는데 네. 뭐 일부 조금 넘치기도 하죠. 사실 여기서 보면 공약 이행률 얘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후보자로서는 당연한 검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일부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통계 지표가 동일 연차에 대한 통계 지표라든지 그리고 동일 조사 기관에서 한 걸로 우리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모자라서 국민들이 조금 혼란을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요. 사실 법사위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후보는 항상 당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명의 유권자로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심지어 뭐 우리 법사위에서 사실상 지금까지 상원 기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는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 검증은 더 맹렬하고 강렬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낙연 캠프 측은 이재명표 기본소득 공약을 연일 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심송심이라고 해서 앞선 코너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송영길 대표가 뭐 이재명 지사를 밀어준다라는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송영길 대표는 굉장히 공정하게 경선을 주재하고 계시다고 보고요. 그러나 미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이라든지 뭐 다양한 위원회들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거기서 이제 오해가 생겨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공정하게 경선을 주도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낙연 후보님 신복집 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굉장히 훌륭한 정책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경제가 지속 성장하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지금은 그 경제적 구조의 침체와 저성장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일조를 해야 된다는데 그것의 대안이 저는 우리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이 대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냥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 1차 재난지원금을 보시면 아셨겠지만 그 작년도 매출과 그 재작년도의 매출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매출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이것이 지역에서 소멸성으로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게끔 만드는 기본소득은 결국에는 복지정책으로 접근을 하지만 소비를 진작시켜서 경제정책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침체기와 성장을 극복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기본소득이 훨씬 더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야 안팎에서 좀 공격을 받고 있는 경기도민 전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의사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을 가지실 건가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초단체장님들께서 먼저 아이디어를 주셨고 그 경기도지사로서 이재명 후보가 받아들이고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로하는 정책이자 그 경제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다른 걸 다 떠나서 정치의 기본이 뭐겠습니까? 안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국민들이 먹고 살게끔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같이 코로나19 같은 전쟁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든데 이런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해서 일깨워줘야 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지자체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단체장들의 용기와 결단에 따라서 이것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면은 이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굉장히 그 지자체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제 트레이드마크면 이제 사이다 화법인데 그동안 이제 좀 김이 빠진 사이다다 이런 이제 평가도 나왔었는데 다시 돌아왔는데 너무 거칠어져서 돌아왔다는 이제 평가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의 이제 화법은 당내에서는 또 캠프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실 정치인이 가장 국민들께 쉽게 다가가는 방법은 어려운 말도 쉽게 풀어주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굉장히 능숙하게 쉽게 풀어줘서 사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뭐 그간에 김 빠진 사이다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경선 과정이고 결국에는 원팀이다 보니 상대방에게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 주기 위해서 좀 약하게 발언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네거티브와 이런 공방들이 가열되면서 우리도 그냥 편안하게 국민들께 이야기를 해줘야겠다라는 의견들이 캠프 내에서 모여졌었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사이다 발언들 쉽게 풀어서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원께서
현재 문체위 소속이시죠?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 문체위 법안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여당 단독 처리로 말이죠. 야당과 언론 쪽의 반발이 거센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그 야당에서는 지금 이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에는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오해와 비난을 일삼고 계신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가짜 뉴스에 대한 피해 보상책은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도 있었고 공식적으로도 어떻게 자중책을 마련할 것인가, 자생책을 마련할 것인가도 여쭤봤었는데 지금까지 뚜렷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한 피해 보상책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사실 이 피해는 지난번에 우리 대만 카스테라 같은 사건을 보면 그분은 결국에는 무고한 것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망하는 이런 사건까지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짜 뉴스를 조금이라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언론과 함께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가짜 뉴스 방지를 하기 위한 언론 중재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그 관련한 그 문체위 전체 회의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야당이 참석을 해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구가 문제가 있다면 자구 수정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상임위이기 때문에 참석을 해서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자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과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는 그만한 의지를 충분히 피력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상임위에서 지도부와 함께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건은 야당이 회의에 들어오느냐, 회의에서 가구 심사를 통하는 노력을 충분히 거쳤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마지막으로 여당 초선으로서 올 한 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 포부가 있다면 무엇인지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올해의 목표보단 올해 내년까지 좀 말씀드리고 내년까지. 싶은데요. 네. 우리 그 4기 민주정부를 위해서 저는 굉장히 헌신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완의 개혁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4기 민주정부가 필수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선 의원으로서의 한마디를 드리고 싶은 한마디 드리자면요. 제가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서 통과를 가장 염원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법안들이 많거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셧다운제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군인재 보상법이라고 이제는 국가에서 다쳤으면 국가에서 책임지는 법안, 이런 상식적인 법안들은 빠르게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요새 이슈가 있는 또 백신 휴가법을 발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휴가법이 통과돼서 법적으로 근거가 있으니 편안하게 노동자들도 휴가를 요청할 수 있게끔 이런 사회라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목표하신 그런 의정 활동들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이제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에서는 여권 대선 주자들 간의 공방,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약 경쟁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인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열대야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소나기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전국이 5에서 최고 50mm 정도입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이 30도, 광주 33도 등으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오늘 뉴스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